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2회차를 맡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통통 튀게 사로잡을 통통 토크쇼 진행을 맡은 가정은입니다. 오늘 본격 진행에 앞서서 잠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산포스트 신문사에서 후원을 한 조신호 작가 초대전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이제 행사를 하고요. 행사 기간은 9월 16일부터, 전시회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2일까지입니다. 수목원 굉장히 경관이 좋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조신호 작가는 환경, 생태, 그리고 통일에 관한 작가거든요. 그분이 저 작품 전시를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좋은 작품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옆에는 일주일 동안 살짝 살이 올랐어요. 안 통통한 남자 조정상님. 예, 안녕하세요. 안 통통한 남자 조정상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살이 꽤 오르고 얼굴이 까무잡잡해졌는데. 네. 그 전에 아까 그 조신호 작가님. 네. 그 호자 돌림이시면 저희 할아버지 뻘 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집안. 거의 꼭 가십시오.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좀 약간 살이 오르긴 했는데요. 제가 등산하고 그러면서 다람쥐 먹이도 뺏어 먹고, 이렇게 밤도 주워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요즘 와서 이렇게 밥맛이 너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계속 먹어도 맛있어서 계속 먹다 보니까. 예, 덮어놓고 먹다 보면 살찐다고. 오늘 새마을운동 행사 있으시죠? 예, 지금 여태까지 도로변 제초 작업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상묘도 한 번도 예초기로 들고 풀을 벤 적이 없는데, 새마을 운동 하면서 요즘에 풀을 좀 몇 푼씩 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까무잡잡해지셨고. 예, 오늘 좀 이렇게 햇볕에서 그랬더니, 요즘에는 새마을 지도자회, 분야회에 계신 선배님들이 요즘에 풀 잘 깎는다고 칭찬이 잦아집니다. 장한 청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페북에다가 얼마 전에 밤털 몇 개 주워서 올렸다가 아주 곤혹 치르셨죠. 네. 왜 다람쥐 먹거리를 뺏어가지고 네. 아주 못된 사람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다람쥐 이렇게 탐나서요? 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같이 간 선배님이 말씀하시기에 가을산은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열매 이런 게 널려 있는 거 이렇게 따먹는 거 그런 재미가 있다고 하면서 했는데 주변에 밤나무가 실제로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밤이나 다람쥐나 이런 애들이 자기네 이제 겨울에 먹이로 쓰려고 땅에다가 이제 밤 같은 걸 주워다 파묻어 놓는데요.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찾는 게 그걸 다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밤이 이제 밤나무 크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산에 돌아다니다 보면 밤나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다람쥐 먹이 탐내지 마세요. 네, 그거 막 주워 먹다 보면 저처럼 욕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면. 근데 참, 가 대표님, 지난번에, 우리 통통 토크쇼 끝나고, 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님이 기자 브리핑 그때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난주 우리 통통 토크쇼에서 700억 누가 700억? 700억의 예측 정립됐다는 기금이 마련됐다는 얘기를 듣고 사용을 주민단에 나누면 어떻겠냐라는 부분을 이제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날. 그랬더니 일단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겠죠. 법적인 예산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기금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어떤 다른 지원책을 좀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으로서. 네. 마무리 졌습니다, 그때. 그때 사실 제가 700억,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지.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기대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요? 네. 그것도 사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700억을 인구 10만 명 나누면 70만 원씩 돌아가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설레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원래 용도인 그 시청사 건립에 상당히 늦고 그게 원칙이니까요. 네. 아쉽지만 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자, 진행하시죠. 뭐 지금 보니까 참, 그 전에, 네. 그 입지 선정 그 절차를 연기하겠다고 시장님이 발표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입지 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으로서 그랬죠. 사실 그때 위원회에서 내렸던 결정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연기한다는 결정이었는데,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채널에서 확인하는 걸로는 서산시 관계자들은 조금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거를 다음 시장님 임기까지 넘길 생각이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많이 실망하는, 이번 임기 내에서 뭔가 결정을 좀 지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이렇게 표출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개발을 중시하는 이제 다른 시장님이 당선이 된다면, 조금 서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행한 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번 시장님 임기에서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뭐 주민들이나 아니면 일부 공무원의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공식적인 발표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 브리핑 때도 분명히 했지만, 잠시 유보된 거고 연기된 거지, 안 하겠다는 공식 발표는 안 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면 뭐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듣기로는 뭐 그래서. 뭐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얘기가 하니까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얘기 이제 그 전 시간에 관한 이제 얘기를 곁들였고요. 오늘은 이제 민선 7기 초기에 이제 그 뜨거운 감자였던 양재동 자원해수시설, 그러니까 그 소각장이죠. 그거와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상님은 그때 시민단체들하고 반대투쟁을 하셨죠. 그때 아주 적극 참여를 하던 걸로 아는데, 양재동 문제에서 공론화위원으로 또 활동하셨고요. 그죠? 네, 그렇죠. 공론화위원 활동하셨고. 우선 이제 양재동 그 소각장에 관한 문제부터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그 양재동 자원해수시설 그 소각장 문제 요 부분은 좀 상당히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투쟁에 참여를 하고 있다가 공론화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좀 약간 포지션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포지션은 바뀌었지만 반대투쟁을 같이 했었던 분들의 주장이 공론화를 통해서 좀 반영이 됐으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18년 말에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2019년 2월 달에 시민참여단의 이제 최종 투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최종 공고안이 확정됐는데요. 그때 결론은 계획대로 자원해수 시설을 추진하는 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랬죠. 그때 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그 자원해수 시설을 재처리하는, 그러니까 그 생활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방식의 대안을 가지고선 그때 이제 시민참여단을 좀 설득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민참여단을 설득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반대투쟁위원회에 대한 좀 지지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 공론화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공론화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공정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그 룰을 정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공론화위원회가. 그래서 그런 게 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하기는 좀 상당히 좀 한계가 있었고, 다만 이제 제가 그 공론화위원회 활동 백서에 제 개인 의견이니까 다 위원들 각자 의견을 제출하는 그 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개인 의견을 제출을 했지만, 너무 그 기계적인 공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참여를 실제로 그 반대 운동하는 분들, 그 유치위원회 활동을 하는 분들을
참여하는 거를 되게 좀 꺼려했어요. 소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했으면 사실 공론화 아시겠지만 공론화위원회 끝나고 그 이후에도 반대투쟁위원회 분들은 이후에도 그렇죠. 계속 하셨잖아요. 계속 하셨죠. 예. 그분들이 충분히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공론화 과정에서 그 반대 측에서 제시했던 그 선별해가지고 그 폐기물에 대한 선별해서 네, 그렇죠. 그 처리가 지금은 지금 수도권 쪽에는 지금 지금 포화 상태라고 해요. 지금 매립 장소도 이제 거의 다 차고 그러다 보니까 선별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하게 지금 된 시점이 지금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그 공청회죠. 그때 공론화 때 그 반대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시했던 이 문제들이 주목을 받는 좀 상황이기도 한 그 상황 현재 와서.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뭐 상용화되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긴 했어도 충분한 상상력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안 이런 거에 대한 연구하는 게 좀 많이 좀 그런 게 좀 용기 이런 게 좀 부족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요 말씀은 또 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대안을 내오면서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 반대 측의 토론자로 참여했었던 그 백지화연대 이백윤 위원장님하고 반대투쟁위원회 최우웅 사무국장님이 그 당시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지금 되게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네요.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이 소극적 문제는 지금 주민 반발이 지금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법정 싸움에 지금 그렇죠. 소송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자료 정보 공개라든가 뭐 이런 것에 좀 서로 나온 걸로 해서 지금 뭐 저 도로 포기라든가 이런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정보 공개를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혹시 뭐 서로 주고받는 공방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야 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오늘 일단 소극적 문제는 뭐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저도 사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 정도로 저도 뭐 저 일주일 끝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어요. 사실 이게 1시간 가지고도 부족해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뭐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 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근데 최근에 그 폐기물 업체하고 폐기물 업체가 이제 환경부를 상대로 하고 긍정용 환경청이죠. 그리고 수산시를 또 상대로 또 소송을 이렇게 제기했다가 연달아서 패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그게 뭐 업체가 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되게 좋은 거죠. 원래 업체는 그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으로 서산시하고 그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충청남도에 산업단지 변경 승인을 받았고, 환경부에 그 폐기물 처리하는 면허를 받았는데요. 업체가 충청남도하고 환경부에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는 그 오토밸리 산단뿐만 아니라 오토밸리 및 인근 지역이 들어가면서 영업 범위를 넓히려고 그 서류를 이제 변경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성일종 의원이 지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에서는 결국에, 그러니까 금강위협 환경청이죠. 환경청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면허를 취소해버렸어요. 그 사업 승인을 취소를 해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업체가 불합리하다고 금강위협 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였고, 그리고 서산시와의 행정소송은 어떤 거였냐면, 서산시는 어떤 허가권이 있냐면 그 폐기물 매립장에 그 행정동 이런 게 있잖아요. 사무동이라고 하나? 그런 거, 에어돔, 이런 시설들, 그런 건축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허가권이 있는데, 그 허가를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서 서산시에서도 그 허가를 취소했거든요. 취소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거죠. 네, 그런 과정에 또 하나 변수가 있었죠. 지금 보통 그 소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감사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감사원라는 것을 네. 나중에 하거나 네. 아니 미리 하거나 뭐 이런 그걸 피하는데 그 수성기관은 감사원 결과가 나와갖고 아주 큰 변수로 남았었어요. 그랬었죠. 지금 현재 그 영향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고요. 예. 그건 좀 잠깐 그것도 좀 네, 그 감사원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는 그 폐기물의 영업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항이 있는데 네. 그걸 근거로 그 충남도와 환경부가 영업 범위 그 아까 그 업체 측에서 영업 범위를 넓혀서 신고를 한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네. 그 충청남도에게 그 경고, 그리고 서산시에도 경고, 뭐 이렇게 뭐 경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정확하게 행정용어는 잘 모르겠네. 아무튼 예. 그런 조치가 내려졌고 그런 조치 때문에 결국에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그 영업 범위를 넓히는 거를 해서 그 서류를 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지금 좀 불씨가 남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로 아마 앞으로의 그 항소라든가 뭐 산평업체가 항소하고 그러면 거기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러면 결국 이제 감사원이 개입했는가에 따라서 그 영향이 나중에까지 항소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일반적이진 않은 상황이었어요. 감사원 개입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게 쟁점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법을 해석하는 기관은 법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감사원에서 자기들이 법을 해석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뭐 이해하는 상황이었고 이해하는 상황이었는데 자, 요약하자면 그러면 이제 그 삼패장 업체가 두 번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상대가 금강유역 환경청이고 그다음에 서산시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강유역 환경청과는 사업승인 취소에 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였고 그다음에 서산시와는 에어돔 뭐 아까 사무동 같은 건축물에 대한 허가에 대한 소송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 두 번 모두 삼패장 업체가 패했다는 결론인 건데.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항소만 이 업체가 하는 그만 남아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작용할지는 뭐 앞으로 그 상급 기관에서 강급 법원에서 그렇죠. 알아서 할 일이고요. 예. 자 그러면은 결국은 그동안 업체는 이제 그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영업 범위 그 쟁점은 그건데 그죠? 영업 범위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법원은 결국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경우로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영업 범위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했었는데, 그랬죠. 법원에서는 실제적으로 폐기물관리법보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요 내용들을 인용해가지고 지자체가 영업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자기네들 행정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판결이죠. 그러니까 반대 투쟁하시는 분들이 계속 주장을 하셨었지만 그 업체에서 허가를 득할 때 폐기물 발생량을 과다 산정한 게 이제 문제가 됐었잖아요. 사실 요거는 제가 직접 계산한 건데 조금 약간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아무튼 이제 그 당시 계산할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체 오토밸리 면적의 57%의 기업이 입주를 한 상태였어요. 43%가 앞으로 입주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57%에서 이미 배출하고 있는 폐기물이 1이라면 앞으로 입주할 43%의 그 기업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64. 그러니까 64배가 더 나온다는. 그러니까 1대1이라고 놓고 보더라도 실제는 1이 나오는데 앞으로 나올 1에서 64배가 더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개념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산을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 결론 이제 논리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봐라. 오토밸리에서 이렇게 많은 폐기물이 나오는데 당연히 폐기물 처리장 필요하겠지.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누가 봐도 오토밸리에서 나온 거 가지고 영업할 수 있겠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운영되는 건 그렇지가 않죠. 64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계산을 해놓고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자기도 또 알았던 거예요. 그래요? 예, 지금 뭐 영업 시작도 하기 전에 네. 벌써부터 영업이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이면 어렵다 이러면서 영업범위 넓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참 이런 방식이면 상당히 좀 어렵다. 지금 뭐 제가 옆에서 조정성 위원장님 뭐 애쓰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익히 봤어요. 근데 지금 이게 서산시에만 이 산패장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니라 또 당진에도 최근에 아주 굉장히 그 불이 붙은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쪽 내용은 좀 파악하셨나요, 그쪽은? 저는 당진에 관련된 내용은 뭐 자세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그 오토밸리 그 산업 폐기물 매립장 요거하고 되게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을 이간질시켜서 분열시켜 놓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좀 위험한 발언입니다. 네. 취소합니다. 취소하셨죠? 네. 지금 현재 초기, 서산의 산패장 문제와 초기 상태와 비슷해요. 근데 지금 언론에도 이제 하나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개입이라기엔 좀 알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 한석하 위원장님이 가서 도움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서산시뿐만 아니라 이제 충남 전역에 관한 문제로 좀 확대되는 이런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지금 다들 뭐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수도권에서는 폐기물 처리하는 게 이제 좀 포화 상태잖아요. 그게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서 일단 서해안고속도로 이렇게 이동도 편하면서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에 지금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어떻게든 설치해서 영업을 하려는 시도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지금 처리장 보면 아마 주민들이 뭐 놀랄 건데, 뭐 지금 제가 그 언급은 안 하겠고요. 예. 지금 현재 산패장 반대를 좀 이끌고 계신 분 두 분이 계시죠?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처음에 이런 양대동 소각장 문제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파괴 시설이 들어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아보자고 이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백지화 연대라고 불리우는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이백윤 위원장, 그리고 이런 환경 관련 투쟁을 하다 보면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반대 투쟁할 때는 박정섭 위원장님 같은 주민들이 있었듯이 오스카빌 대책위에 한석화 위원장님이 이 투쟁을 이끌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자리를 잘 잡고 계셔서 상황이 되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많이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한석화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다만 눈물이 많으세요. 아주 연약하시고 아주 그런 분인데 참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거라고 목숨 진짜 단식도 여러 차례 했었고. 그렇죠. 단식은 저는 저하고 가대표님 못 하시잖아요. 그건 우리한테는 그건 살해 위협과 같습니다. 단식하는 걸. 우리는 뭐 새끼 단식만 해도 뭐 엄청난 단식인 거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 사안 가지고 우리가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 더 많이 하자면 얼마든지 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길게 끌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이제 얘기를 뽐낼 것 같은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대본에 네, 나와 있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김종현 선생님이 서산고등학교 교직에 복직하셨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전교조가 법의 노조 처분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전교조 충남지부의 정책실장으로 계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로 복귀하라고 하는데 이분은 안 된다. 자기는 전교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학교로 복귀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전교조 전임자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해직을 당하게 된 거죠. 면직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이번에 대법원의 전교조 법의 노조 취소 판결에 의해서 오늘자로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에 그 서산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노동단체들, 뭐 진보정당들에 가서 이제 축하하는 축하 인사도 하고 간단한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좀 봤습니다. 아, 보셨습니까? 거기 네. 파란 옷 입고 네, 제가요? 하늘색 옷 아니었나요? 아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이었나 보네. 어쩐지 그래, 그거 저 맞는 거 맞습니까? 같네. 예, 제가 아침 뭐 입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이 날씬해 보였는데 아닌 걸로 지금 제가 알았었는데. 근데 그 김종현 선생님이 네. 그때 김종현 선생님이 처음에 해직되고 나서 그 저랑 술 한잔 하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정년퇴임 하는 나이가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제 정년퇴임 하기 전에 꼭 교단에 서서 사랑하는 아이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참 너무 좋은데 오늘 말 들어보니까 정년이 9년이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많이 남은. 네, 많이 남았는데 뭐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저도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은 그 김종현 선생님이 네.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년이 9년 남았다면 우리 아직 젊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여기다 덧붙여서 하나 더. 네네. 우리 또 조정석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제 그 자리 또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의 신현웅 위원장님이 단독으로 나서가지고, 별다른 일 없으면 충남도당 위원장이 당선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 이분 이거 높은 데 올라가면 저 아는 체 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걱정이. 아, 가 대표님을 모른 체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모른 척 할 것 같은데? 신현웅 위원장님. 네. 축하합니다. 제가 말씀, 개인적으로 제가 카톡에다가 축하한다는데 답변 없으셔가지고, 진짜 높은 데 내가 아는 체 안 할지도 모르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정의당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 위원장님도 지금 산토리 위원장님 또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 네, 그렇죠. 저는 항상 가장 능력 있는 리더는 자기 후임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후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이게 적어놨다가 다 적어놨어요. 사장님이 좋습니다.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람쥐 먹이는 되도록 탐내지 마시고요.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자, 통통 토크쇼 통통한 남자 가재군입니다. 예, 통통 토크쇼 안 통통한 남자 조종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